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의 황선홍 감독과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2024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맞붙게 된 것인데요.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꺾고 조 1위로 8강에 오르며 2024 파리 올림픽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이안의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2024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U23 대표팀은 2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2022 U23 아시안컵에서 5위와 고감독이 지휘한 일본과 8강전에서 0대3으로 완패한 쓰라린 기억이 있었죠. 당시 이강인까지 출격시켰으나 2살 어린 선수들로 꾸려진 일본의 완패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잊지 않고 2년 만에 보란듯이 승리를 거두며 제대로 서력에 성공한 대표팀입니다. 사실 일본은 2년 전부터 기준 나이보다 2살 어린 선수들로 팀을 꾸려 긴 시간 호흡을 맞춰온 탓에 조직력이 탄탄했고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심지어 일본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중국과 같은 조에 편성돼 이른바 죽음이 조에 놓여 걱정거리가 가득했었죠. 하지만 3전 전승이라는 최상위 결과로 통과하며 한국 축구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조 1위로 8강 토너먼트에 오른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오는 26일 오전 2시 30분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A조 2위인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와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사실 일본전을 앞두고 주전 10명이 빠지는 등 시작부터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요. 일본, 한국 모두 앞선 두 경기에서 2승을 수확하며 미리 8강행 티켓을 확보해 주전 자원을 대거 제외시킨 채 경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한국은 2차전 멤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로테이션 폭이 정말 컸습니다. 게다가 주장 변준수가 경고 누적, 핵심 수비수 서명관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각각 빠져 기존 수비라인을 통째로 바꿔야만 했었는데요. 한국은 앞선 조별리그 두 경기에서 3골을 몰아친 공격수 이영준, 무실점 기록을 이어온 골키퍼 김정훈 등을 벤치에 앉히며 2차전 선발 라인업과 비교해 무려 10자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승리를 따내며 웃었습니다. 일본은 전반전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며 중원에서 공을 많이 소유하며 계속해서 한국의 빈틈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촘촘한 수비에 막혀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을 뿐더러 골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중간엔 심판마저 대놓고 일본을 도와주는 듯 했지만 한국 수비진들에게는 끄떡도 없었습니다. 실제 전반 20분 한국의 프리킥 장면에서 한국 선수의 패스 길목을 차단하고 공간 침투 패스까지 보여준 주심의 황당한 플레이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프리킥 찬스만 날아갔기 때문에 대놓고 일본의 유리한 플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수비벽을 뚫어내는데 실패한 일본이었죠. 전반 내내 수비에 집중했던 한국은 전반 막판 공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44분 정상빈의 패스를 홍윤상이 몸을 던지며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 골문을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모두 유효 슈팅 하나 없이 45분 동안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한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리고 후반 초반 양팀이 주축 선수들을 연달아 투입하며 조금씩 불꽃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후반 초반 황재원, 김민우, 강상윤을 연달아 투입한 데 이어 후반 18분 근육 부상으로 쓰러진 정상빈을 대신해 강성진을 교체 투입했으며 일본도 조엘 후지타와 사토케인 등 지난 두 경기서 주전으로 나섰던 선수들을 그라운드에 내세웠습니다. 선수 변화 이후 두 팀의 템포는 곧바로 빨라졌고 공격에 불을 뿜었는데요. 후반 20분 일본의 후지타가 뒤로 흘러나온 공을 공격 기회로 삼으려 했으나 득점으로 연결짓진 못했습니다. 한국도 곧바로 1분 뒤 강성진의 결정적 헤더로 곧바로 맞불을 놓았으나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후반 25분에는 우치노 고타로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잡았으나 백종범 골키퍼가 뛰어나와 걷어내며 차단시켰는데요. 팽팽했던 균형을 깬 건 한국이었습니다. 답답하던 흐름을 세트피스 한 방으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후반 30분 이태석이 골문을 비우고 나온 일본 골키퍼까지 넘어 반대편에 서 있던 김민우의 머리로 정확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김민우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김민우는 이번 대회에 나선 황선홍호에서 유일하게 유럽 무대를 누비고 있는 선수로 팀의 핵심 역할을 해줄 거로 기대를 모으며 최종 엔트리에 포함됐던 양현준, 김지수, 배준호가 모두 소속팀 사정으로 합류하지 못하면서 악재가 발생한 가운데 결승골을 안기며 중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김민우는 후반 13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아 20분도 안 돼 득점에 성공한 것인데요. 황선홍 감독의 용병술이 빛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선홍호의 그동안의 훈련이 결실을 맺은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그동안 세트피스 훈련에 집중해 코너킥과 프리킥을 주득점원으로 삼고 담금질을 해왔는데 제일 필요한 순간 답답하던 혀를 단숨에 뚫어버렸습니다. 사실 세트피스 득점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모여있는 선수들은 멀리서 한눈에 봐도 체격 차이가 크게 느껴질 정도로 한국 선수들이 우월한 피지컬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큰 키의 안재준, 김영준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신장면에서 일본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국 선수들의 우월한 피지컬 앞에 전혀 손쓸 수 없었는데요. 덕분에 한국은 여유롭게 선제골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이태석의 날카로운 왼발도 돋보였던 장면이었는데요. 2002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이을용의 아들 이태석은 현역 시절 아버지의 왼발을 빼닮은 킥으로 조별리그 3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한국의 8강 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앞서 이태석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이영준을 향한 날카로운 코너킥을 통해 결승골을 이끌어내며 대회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이어 19일 중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1대0으로 앞서던 후반 24분 이영준을 향한 정확한 패스로 쐐기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앞선 두 경기 모두 교체로 출전해 어시스트로 존재감을 선보인 이태석은 한일전에서는 선발 기회를 받았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장기인 왼발로 황선홍 승리에 앞장섰는데요. 3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태석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터뜨린 4골 중 3골을 만들어내며 한국의 강력한 무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은 남은 토너먼트 경기에서도 이태석의 왼발에 기대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태석, 김민우 조합의 일격을 당한 일본은 만회를 위해 공격진에 5명을 배치해 한국 골문을 두들겼으나 하지만 한국은 후지타의 결정적 슈팅과 호소야마오의 헤더를 6탄방어로 막아내는 등 끝까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이재원은 상대의 슈팅을 갈비뼈로 막아내는 투혼까지 발휘했습니다. 혹시나 상대의 슈팅이 손에 맞진 않을까 뒷짐을 진 채로 몸에 맞은 볼이 재차 슈팅으로 이어지려고 하자 고민하지 않고 머리부터 밀어넣으며 일본의 슈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추가 시간이 무려 9분이나 주어졌는데 투혼과 승리에 대한 집념으로 끝까지 일본의 맹공을 잘 막아낸 한국은 기분 좋은 승리와 함께 조 1위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한국은 1위로 진출하며 오는 26일 오전 2시 30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맞붙는데요. 토너먼트 시작부터 한국인 사령탑 맞대결이 성사되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강부터는 단두대 매치인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만큼 신태용호나 황선홍호 둘 중 하나는 파리올림픽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잔인한 상황에서 대표팀은 10년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내기 위해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황선홍 감독은 신태용 감독이 매우 좋은 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보고 놀랐다.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도네시아는 조별리그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경기하고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인도네시아가 결코 쉽지 않은 상대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신태용 감독은 한국에서 20세 이하 대표팀, U23 대표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모두 이끈 경험이 있는 베테랑 감독으로서 인도네시아 지휘봉을 잡고 꾸준히 발전을 이끌며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과거 베트남을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에 이어 동남아시아 축구계에서 한국인 지도자의 위력을 입증한 또 다른 케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가 AFC U23 아시안컵 첫 본선 진출인데 카타르의 0대2로 완패에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호주를 1대0으로 꺾고 요르단마저 4대1로 완파하며 조별리그를 2위로 통과하는 등 대이변을 일으키고 있죠. 인도네시아 매체 수아라는 신태용 감독이 카타르 도하를 인도네시아 축구의 성지로 만들었다고 소개할 정도로 그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인데요. 두 감독은 당초 결승에서의 만남을 꿈꿨으나 예상보다 일찍 대결이 성사되며 둘 중 누가 미소 지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상대 전적에서 오전 전승으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데요. 26일 새벽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